네, 다음 사례입니다. 다음 사례는 원유 도입 운임 관련 비용의 과세가격 공제해봅니다. 저 질의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원유선 용손 시 선박 회사는 통상 화주가 부담하는 총 운임 중에서 일정액을 용선 중개업자에게만 중개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제적으로 선박 운임이 원유 도입 단가에 부담이 되고 있어서 화주가 원유선 용선시의 선주에게 어드레스 커미션 아마 뭐 이거를 할인해 준다. 이 뭔가 이렇게 정확한 내용은 제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이렇게 커미션을 주는 겁니다. 이걸 운임에서 할인해 주도록 요청해서 일반적으로 수용을 해서 지급 운임의 1.25%를 공제하고, 그러니까 총 운임에서 할인 금액을 뺀 순 청구 운임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총 운임에서 차감받는 어드레스 커미션이 있을 경우에 운임의 과세 가격을 총 운임으로 해야 되느냐? 운임의 과세 가격? 운임의 과세 가격은 총 운임이 아니고 운임의 과세 가격은 이 실제 지급 금액 플러스 이 운임의 총 운임을 과세 가격에 가산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게 여부가 되겠죠. 가산. 자, 두 번째 질입니다. 자, 원유 수입선 다변화 정책의 일환으로 세계 각 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하고 있는데 콩고 등의 일부 지역에서는 선적 물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주는 화주가 부담할 세금이 아니라 주장하여 원유 수출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선박이 선적항에 입항하여 화물을 선적하려면 선적 전에 납부해야 됨에 따라 선박회사가 세금을 선납부하고 이를 화주에게 청구하면 화주는 지급 후 돈 금액을 원유 판매자에게 청구하여 변제를 받습니다. 이 선납부하는 금액. 자, 이 경우에 이 선납부한 수출항에서의 제세금, 카고텍스를 화주가 선박회사에게 납부한 후 돈 금액을 원유 판매자로부터 변제받는 금액이 통관 전에 파악되는 경우, 이것도 그러면 이게 지금 운송 관련 비용이니까 이 운임에서 총 운임에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총 운임이 있는데 중간에 항구에서 들어가는 항구 텍스 같은 게 있으면 이걸 미리 냈다. 안 내면은 이게 지금 늦어지니까 미리 내서 나중에 다시 돌려받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카고 텍스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드레스 커미션이죠. 자, 원유선 용선 시 용선 계약서상의 어드레스 커미션이 구분이 명기되어 있고 총 운임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것이 계약서상 확인이 되면 실제 차감한 후 지급한 운임이 실제 지급 운임이 되겠죠. 추후 차감한 은액을 별도 지불할 때는 가산이 됩니다. 일단 뭐 사전에 계약서상 확인이 되면 이거는 공제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쟁점 2에 대해서. 자, 수출항 정부로부터 선적 물량에 따라 부과된 카고텍스는 운임 외에 기타 운송 관련 비용이죠. 운송 관련 비용이니까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가산이 됩니다. 구매자는 선박회사에서 선납부한 카고텍스를 지급한 후 수입물품 판매자로부터 환불받는 것은 수입신고 시까지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환불금이 수령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가산이 되지 않죠. 수입신고 후에 환불금이 수령되는 경우에는 이걸 가산이 되지 않으니까 이 경우에는 잠정 가격 신고를 해야 된다. 운임을 잠정 가산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자,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자, BL상 표기된 국내 운임과 실제 지급된 국내 운임이 다른 경우 어떻게 될 것이냐. 자, A사가 캐나다로부터 석면을 수입함에 있어서 운송회사인 B해운과 몬트리올에서 인천항까지 토탈 이거로 운송할 것을 계약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피트 컨테이너 한 대당 1,100불이다. 예, 20피트 컨테이너는 그 우리 고속도로 같은 보는 그 대형 컨테이너 40피트죠. TEU라고 하는데 이건 20반짜리입니다. TEU 20 Equivalent Unit이라고 그래가지고 TEU라고 하고 있습니다. B해운은 국내 운송을 국내 운송업체인 C하청을 주고 BL상 국내 운송 요율표상의 금액인 20피트당 476불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국내 운송 하청을 받은 C의 자료에 의하면 BL상에 표기된 국내 운송비 금액에서 17% 할인된 금액을 C는 B해운으로부터 지급을 받습니다. A사는 이게 국내 운영이기 때문에 국내 운송. 그래서 국내 운송비 피트당 476불을 공제에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BL상 표시된 국내 운송비와 실제 국내 운송업자가 청구한 금액 중 어느 것을 과세 가격에서 공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수입 물품의 과세 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거나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을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는 수입항 도착 후 당해 수입 물품 운송에 필요한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합니다. 또한 그 운임과 보험료는 운임 명세서나 보험료 명세서가 있겠죠. 이 가름하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을 합니다. 국내 운송 비용이 실제 지불해야 할 BL상의 전체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명백하고 국내에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 운송업자 C사의 자료를 인정하여 실제 지급한 국내 운송 비용을 과세하에 공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내 운송업체인 C사에게 실제 지급한 국내 운송비 요것을 공제하여 과세가에 공제할 수 있다. 이게 좀 낮습니다. 낮겠죠. 자, 그 다음 사례입니다. DDU 조건 유상 임가공 시 운임 및 보험료 과세 방법입니다. 자, 지리업체는 일본 사로부터 웨이퍼를 수입하여 패턴을 강화합니다. 패턴 공정 오류 시 웨이퍼는 폐기하지 않고 다시 재생을 보냅니다. 일본에. 지리업체가 불량 웨이퍼를 무상으로 수출하면 일본 F사는 검사 결과에 따라 재생이 가능한 물량에 대해서만 재생하고 완성한 물량에 대해서는 다시 수출을 합니다. 국내로 다시 들어오겠죠. 지리업체는 유상으로 수입 신고하고 인가공비를 지급합니다. 인가공비에는 일본 F사가 수출입에 소요되는 운임 보험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 신고 시의 과세 가격은 무상공고 웨이퍼의 가격과 인가공비, 수입 시 BL의 운임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 이게 지금 DD 조건이니까 세금까지 그쪽에서 여러 가지 비용을 줬기 때문에 과세가격 산정 시 운임 보험료 가산 방법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한 게 되겠습니다. 자,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법 30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 결정할 수 없고 기타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본건이 관세법 제101조 1항 2호에 해당되어 관세법 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관세평가 운영이라는 곳이죠. 수출된 물품의 가격에 다음에 비용 요소를 가산해야 합니다. 자,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 당해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화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 데 소요된 기타의 재비용,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수리 또는 가공 후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 후 선적 시까지 소요된 재비용,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 당해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자가 1호 내지 2호의 비용을 부담하고 4호 및 5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4호 및 5호의 비용은 제1호 및 2호의 비용과 동일한 금액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 형태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조정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 이렇게 관세평가에서 관세청에서 회신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운임의 과세가격 산출제 통화 환산입니다. 당사의 국외 운송 계약 형태 및 운임 지급 절차의 경우 기자재의 국외 운송 운임에 대한 수입 신고 시 운송 주선인이 제시한 BL상에 명시된 외국 통화 운임을 적용하는 방법과 국내 운송 주선인의 입항일 기준의 환율로 지급하는 원화 환산액을 적용하는 방법 중 어느 것이 타당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수입물품 대금이나 해외 운송비 등에 대해서 실제 지급 통화가 외화인 경우 과세가격 산출을 위하여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과세 환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실제 지급 통화는 해당 계약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동권 구매자와 운송 주선인의 국외 운송 주선 계약서 및 대금 지급 상황을 검토한 바 운송 주선인은 단순한 운송 업무 대행자가 아니라 운송인이 법적 지위에 있어 구매자가 운송 주선인에게 지급하는 통화가 실제 지급 통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화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통화 환산 없이 동원화를 수입 신고 시에 운임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아울러 구매자가 운송 주선인에게 지급해야 할 원화를 산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입항일 기준 한국외환은행의 고시 환율은 매 운송건에 있어서는 고정된 것으로 평가기술위원회 건기의견 20.1에서 말하고 있는 계약상 고정환율의 의미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례 여기까지 마치고 나머지 사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